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청운 검정고시 학원의 김강훈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검정고시생들이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수능 원서 접수 방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냐면 대입 원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대입 원서 접수와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엄밀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 것과 대입 원서 접수하는 건 별개이다. 그리고 수능 원서를 접수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입 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수능 원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 원서는 언제 접수를 하느냐? 자, 올해는 자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간이에요. 자, 지금 이미 9월 3일은 지났죠, 그죠? 자, 그리고 토요일이나 자 공휴일 같은 기간에는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요런 날들은 피해서 자 9월 18일 오후 5시까지 자 놓치지 마시고 꼭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검정고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수능 원서는 온라인 접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찾아가서 원서를 접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를 가서 접수를 해야 될까요? 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검정고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접수라는 방법이 자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거주지 인근의 교육지원청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집과 가까운 곳 교육지원청을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 또는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준비하는 것들은 뭐가 필요할까? 자, 첫 번째는 접수비가 필요해요. 자, 접수비는 당연히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현금으로. 자, 카드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험 영역에 따라서 내가 몇 개 영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4개 영역은 37,000원. 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 자, 각 영역별로 이제 영역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5,000원씩 늘어나죠, 그죠? 자,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접수비는 현금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신분증이에요. 자, 신분증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자, 요 중에서 한 가지를 챙겨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들은 꼭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고졸 합격 증명서를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분증만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반드시 검정고시생들은 고졸 합격 증명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권용 사진 2장을 꼭 챙기셔야 돼요. 여권용 사진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눈 보이게, 귀 보이게 이렇게 해서 자 찍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사진 2장. 자, 가급적이면 최근에 가장 가까운 6개월 이내에 찍으신 사진으로 준비하시는 게 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물 챙겨가지고 접수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 영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 4개만 할 거냐, 5개 영역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자, 해당 학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필수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과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꼭 가형을 봐라. 그리고 과학탐구 중에서는 물리 1, 2 또는 화학 1, 2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조건들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입 원서를 작성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죠? 원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내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사예요. 자, 한국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한국사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내가 네 개 영역인데 한국사는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외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한국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거의 한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한국사를 응시 표시를 하지 않아서 대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 영역까지 표시해서 접수를 했다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험표를 받아야 되는데, 수험표는 우리가 수능 원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수령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럼 내가 이 수험표를 다시 돌려받느냐? 자, 내가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수령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는 그러면 내가 언젠지 날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날짜를 아는 방법은 원서를 접수할 때 임시 소집일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임시 소집일날 당일날 가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임시 소집일날 가서 찾으실 때는 내가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받은 접수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접수증을 가지고 가셔서 임시 소집일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수험표를 수령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험표까지 수령하고 난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되는 거는 이제 수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준비물이 있겠죠. 그죠? 자, 준비물. 자, 제일 중요한 거.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죠. 그죠? 뭐, 다른 거는 놓고 가더라도, 자,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자,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혹시나 없으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수험표나 신분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은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타 준비물로 이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그 다음에 흰색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이 정도를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그래도 빼먹지 않고 챙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꼭 얘기를 하자면 수정 테이프, 그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 그 다음에 손목시계. 자, 요 정도는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샤프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샤프심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OMR 답안지에 잘못 마킹을 한 경우에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정 테이프를 나중에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로 눌러서 표시를 한 이후에 반드시 손으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접착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OMR 카드를 기계에 넣어서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이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래는 맞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정 테이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답 처리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잘 붙을 수 있도록 손으로 눌러서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손목시계. 그러니까 분침과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필요한 이유는 교실 앞쪽에 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시험을 보면서 그 시계를 계속 주시하면서 또는 보면서 시험을 본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책상 위에 조그만한 손목시계가 있으면 시간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시간 조절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겠죠. 그죠? 자, 반입 불가 물품이 있어요. 반입 불가 물품. 자, 휴대전화, 스마트 전자기기들 종류들은 이제 반입이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부득이 가지고 들어간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보통은 자기 가방에 다 넣어서 이제 감독관이 있는 앞쪽에 이제 내놓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덜 챙겨가는 게 덜 부담스럽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입 불가 물품들 잘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혹시나 가지고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장의 입실은 8시 10분까지예요. 자, 근데 8시 10분인데, 자, 요거는 교실에 입실을 하는 게 8시 10분까지예요. 가급적이면 8시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준비물, 도시락이나 생수, 요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일정인데요. 시험 일정은 당연히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해야 된다는 건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자, 시험 시간표가 이렇게 국어 영역서부터 해서 제2 외국어 영역까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자, 시험 시작 시간이 8시 40분, 10시 30분, 12시 10분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시간에 10분 전에는 입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시험 시작 10분 전에는 반드시 입시를 해서 자기 자리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수능 원서 접수에서부터 시험 일정까지 수능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훑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은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잘 지키셔서 나중에 수능 시험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시의 길을 밝히는 검정등대였습니다. 검정고시 관련 궁금증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